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오늘 4월 25일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전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원전 관련 여러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원전 관련 뉴스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을 좀 끝까지 예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우리 지수 변동폭이 너무 크죠. 하루 급등, 하루 급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제가 보면 예군들의 선물 매매입니다. 예군들이 선물을 좀 매수한 날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예군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은 또 지수가 급락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요즘에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또 단기 매매나 매매를 하신 분들은 꼭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한번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임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4월 18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4,900억 정도 사니까 지수가 또 강하게 상승했죠. 4월 19일 날이죠. 4월 19일 날은 금요일 날이네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5천억 정도 대량 매도를 하면서 우리 증시가 장중에 80%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죠. 이같이 외국인들의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대량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또 하락을 했죠. 또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4월 22일 날이죠. 이날 외국인들이 선물을 2,800 정도 사면서 우리 또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23일 날이죠. 23일 날 화요일 날이죠. 예군들이 선물을 3,2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또 우리 시장은 또 하락세를 보였죠. 어제죠. 어제는 또 예군들이 선물을 4,8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어제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또 오늘 또 보면 예군들이 선물을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죠. 최근에 지수를 보면은 너무나도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예군들의 선물 매매에서 지금 심하게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따라다니기도 힘들고 투자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지수를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나는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매일 실시간으로 예군들의 선물 매매를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신 것이 효율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군들이 왜 이렇게 선물을 이제 하루 사고 하루 매도하고 그런 양상을 보일까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저는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채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종합주가수가 최근에 이제 예군의 선물 매매에서 많이 움직였죠. 우리 종합주가수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수가 9월 달이죠. 9월 중순이죠. 이때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때 종합주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죠. 이때도 보면은 예군들의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출회되면서 이때 종합주가수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때 예군들의 선물을 5조 한 5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때도 크게 조정을 보였죠. 그 다음에 우리 종합주가수가 또 예군들이 또 선물 매수가 좀 유입되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우리 종합주가수가 바닥을 치고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가지고 금년 1월 1일까지 상승을 하고 1월 3일부터 또 지수가 1월 말까지 조정을 보였죠. 또 이때 예군들이 선물 매도를 시작했죠. 그때 예군들이 선물 매도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니까 여기서 예금들이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도 예금들이 한 6조 1천억 정도 선물 매도를 하면서 우리 지수가 조정을 보였죠.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또 하락세를 보이자 우리 증시는 1월 말쯤 또 바닥을 치고 좀 상승세로 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은 4월 초부터 또 예금들이 선물을 약 6조 이상 매도를 하면서 최근 조정을 보였죠.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은 예금들은 선물을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지금 심하게 출렁거리는데 예금들의 선물 매매 기준이 되는 것이 제가 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4시간 거래되고 있죠. 이 시간 현재 4.64%로 거래되고 있네요. 어제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선물 매도를 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선물을 또 매수를 했죠. 이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방향성은 어떤 걸 가지고 매매를 하냐면요.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최근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안정을 찾고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좀 하락세를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후 고점에서 지금 약간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럼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꺾일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이제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결정적인 요인들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영향을 미칠 것은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죠. GDP 성장률이 지금 1분기 GDP 성장률을 2.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보다 2.7% 더 고성장이 나오면 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세로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미국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인하 안 한다는 얘기죠.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게 나오면 구태여 연준이 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GDP가 가장 첫 번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 저녁이죠. 오늘 저녁이 아니라 내일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고 이제 내일 저녁에는 미국의 두 번째 물가지표를 할 수 있는 3월 PCE 가격지수가 발표되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죠. 이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미국에는 물가지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CPI가 있고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물가지표는 PCE가 있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2.5에서 2.6%로 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핵심이죠. 코어 우리가 보면은 이제 PC는 2.8에서 2.7로 약간 하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가장 선호한 물가지표가 핵심이죠. 핵심 PC를 이 핵심 PC를 가장 선호합니다. 이것이 이제 만약에 저거는 예상치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상치를 하한다면은 국채 금리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발표되는 미국의 3월 PC 물가지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초죠. 그러니까 다음 주죠.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가 5월 1일 나오죠. 그래서 FOMC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냐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금리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게 제가 보면 당분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확실한 좀 결정적인 지표가 좀 나와야지만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GDP도 오늘 저녁에 발표된 1분기 GDP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보면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PCE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PCE 지표가 예상치나 부합을 하고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이것이 꺾이면 우리 지수, 우리 종합주가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분간 투자를 할 때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인가를 꼭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시라. A군들의 매매 방향성은 지금 시장에서 보면 A군들은 매매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니까 여러분들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인가를 좀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신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제는 메타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메타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타가 이제 그 가이던스죠. 향후 실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고, 그다음에 헤드셋 SR 기기 쪽에 손실이 좀 확대된다는 소식 때문에 시간에서 15% 정도 급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이 같은 실적 발표가 있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 증시의 가장 큰 영향은 10년 만기 국채금리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원자력 쪽에 요즘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원자력 관련주가 좀 그래도 흐름은 좀 좋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원자력 관련주가 그러면 강세로 보이는가, 그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한수원이 이제 경주에다가 SMR 소형 모듈원전 이를 건설한다, 그 경주시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원전주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손이 경주에 SMR 국가 산업단지라고 보면 되겠죠. 조성을 한다. 그러면서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전력비를 30%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나온 거죠. 오늘 4월 24일에 4월 24일 오늘 매경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손이 경주시와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150만 제곱미터 규모다. 엄청나게 크게 진다는 얘기죠. 일자리 2만 8천 개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다. 인공지능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형 모듈 원전로 전력을 공부한다는 얘기죠. 산업계에도 이와 같이 SMR 건설이 시급하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소형 원전 모듈은 소형 모듈 원전은 대형 원전보다, 우리는 지금 대형 원전이 다 크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 대형 원전이죠. 시설비도 시설비도 싸고 그렇게 국민들은 저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원전주 흐름이 좀 대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원전에 관련 뉴스가 또 나왔죠. 이것도 오늘 매경에 나온 기사인데요. 고준위 방패물법이라는 얘기죠. 방사선 폐기물법이 이제 5월달 이제 국회를 통과할 청신호가 켜졌다는 얘기죠. 21대 이번 국회의원들이 21대죠. 이번에 4월 10일 날 선거했던 것이 22대죠. 21대 국회에서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는 얘기죠. 한 총리가 야당 설득에 한몫을 했다는 얘기죠.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될 이에 처했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특별법, 이게 방사선 처리법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막판에 여야 합의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썼죠. 24일 그러면 24일이면은 어제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방사선 처리법, 그다음에 풍력 발전 촉진법, 풍력법하고 이렇게 방사능 처리법하고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는 얘기죠.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 있어 아직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야 간의 잠정상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당이 본회의만 열면은 통과시킬만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랬죠. 이 방사선 폐기법은 민주당 의원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번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은 원전 관련 중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원전 관련주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 11차 전기요원을 산업부가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다 그랬죠. 원래 제 11차 전기보험 발표가 올해 작년 12월 말에 발표를 했어야 되죠. 그러면서 산업부가 1월달, 2월달, 3월달, 그다음에 총선 후에 발표한다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그 발표가 안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자 신규 원전을 몇 기를 추가로 건설할 것인가가 최종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방사선 폐기법이 처리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추가로 원전이 어떻게 몇 기를 건설할 것인가 최종 조율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제 11차 전기보험 발표가 되면은 또 원전주에게 또 원전 관련주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는 나올 재료들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온 게 또 하나 있었죠. 원전 관련주에서 지난주에 나오는 것이 내용이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체코를 방문한다 그랬죠. 체코 원전 입찰이 이달 말이죠. 4월 30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에 체코를 방문하고 지금 체코 원전의 최종 수주는 수주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남아있죠. 원래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원래 세 개 국가가 경쟁을 했는데 그 중에 미국의 에스팅하우스는 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을 했죠. 지금 남아있는 국가가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남아있죠. 자, 한수원하고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2파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 전력공사보다 원전 건설에 경험이 좀 풍부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크 원전을 수주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건설을 해가지고 최근에 상업 운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상당히 신뢰를 얻고 있고 우리나라 원전 건설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프랑스 전력공사보다 원전을 단가를 30% 정도 싸게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체코 원전의 최종 결과는 6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전 뉴스들은 좀 상당히 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너무 단기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시장이 너무 출렁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장 흐름을 따라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같이 주식을 30년 이상 하는 사람도 따라다니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따라다니기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원전 관련주는 바닥권에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는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분명히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는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원전 관련주는 여러분들 이제 좀 나는 자금이 좀 크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대형주를 좀 이야기를 했죠. 대형주를요. 그 대형주 중에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가 그래도 우리나라 원전 관련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신뢰도 있고 원전 쪽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죠. 특히 대형 원전 쪽에서도 상당히 시공 능력도 있고 소형 원전 쪽에서도 상당히 여러 원자재 관련 주변기 같은 거나 주사기 같은 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죠. 이게 냉정히 보면은 가장 대장주는 두산 에너비티입니다. 두산 에너비티인데 주가가 오늘 보면은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약간 탄력이 둔화됐지만은 제가 보면은 오늘 좀 입꼬리가 달렸죠. 이제는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 관련주가 총선이 끝나고 이 여당이 참패를 하면서 좀 많이 밀렸었죠. 다시 이제 바닥을 치고 오르는 모습인데 이거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 중에 하나죠. 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전기술, 그다음에 두산 NLBT 같은 것은 좀 자금이 크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은 원전 관련 중에서 우진엔텍이 가장 세게 움직인 것 같네요. 우진엔텍은 신규 상장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인데 지금 모양새가 상승세가 지금 꾸준하게 야금야금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게 우진엔텍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단타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좀 가져가 보라는 얘기죠. 우진엔텍 한번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나는 저가지를 좀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 기술 있죠. 우리 기술도 제가 보면은 주가가 한번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죠. 우리 기술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것 같고, 특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수주했을 때 얘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죠. 거의 500원짜리가 그때 5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총선 때도 대선 때죠. 대선 때도 이때 한 3번 정도 올랐죠. 윤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3배 정도 올랐죠. 이게 원전이 가면은 우리 기술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얘도 이제 적자가 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계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BHI 같은 것도 상당히 좋죠. 최근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주가는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특히 BHI 같은 경우는 배열 해수 보일러 쪽에 세계 유일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그러니까 산업용 보일러, 발전용 보일러 쪽에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BHI 같은 쪽부터 꾸준히 좀 매수를 하셨다면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냐,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G2파워 같은 경우도 좋죠. G2파워 같은 경우도 원래 옛날에 원전주 가면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G2파워죠. G2파워 같은 경우도 최근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것 같죠.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단타하지 마시고 G2파워도 좀 중장기로 좀 홀딩 한번 해보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됐으면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꼭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최근에 우리 시장은 예군들의 선물 매매에 의해서 지수가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군들의 선물은 뭘 보고 매매하냐? 예군들의 선물은 내가 보면 지금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침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방송을 하죠. 8시에 제가 미국 증시를 분석을 해주고 경제신문을 분석하고, 매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타 종목도 내가 3종목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국 증시도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단타 종목도 매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하고 MTMW 머인투데이죠. 홈페이지에서 매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합니다. 거기 와서 그 방송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절대 무리한 매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차분하게 또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제가 계속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 개인 유튜브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에게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